박준호 어르신은 올해로 75세가 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자주 욱신거렸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언덕을 오르거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길조차 힘겨워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통증을 일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새 친구들과의 산책 약속도 줄어들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노년 건강교실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는 무조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무릎과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기를 배우면 통증을 줄이고 오히려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준호 어르신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걷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내가 걷는 방법이 잘못돼서 무릎이 더 아픈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준호 어르신은 자신이 평소 어떻게 걷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인 채 무릎에 힘을 주고 걷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하려고 할수록 숨이 가빠지고 무릎에 더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걸어도 잘못된 방법이라면 건강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뒤 복지관의 건강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날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과 발목, 허리, 그리고 호흡까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고 바른 자세입니다. 준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평생 걸어온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바꾸려니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차분한 지도와 다른 어르신들의 응원 속에서 조금씩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지면에 부드럽게 디디고 무릎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으며 어깨를 편안하게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느끼던 그 날카로운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시장에 다녀와도 예전처럼 무릎이 붓거나 욱신거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한 가지, 걷는 방법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걷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된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걷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을 앞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의학 연구와 재활의학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잘못된 걷기 습관은 관절과 근육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은 걷는 동안 우리 체중의 3-4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받습니다. 만약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닿지 않고 발바닥 전체를 한 번에 쿵 하고 내려놓는다면 그 충격은 그대로 무릎 관절과 연골에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연골이 점점 닳아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지나치게 굽힌 상태에서 걷는 습관은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무릎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허리까지 긴장되어 척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잘못된 걷기 자세를 1년 이상 지속할 경우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가 정상 보행군보다 약 1.5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걷기 자세를 교정하고 속도를 조절한 그룹은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고 보행 속도와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보행 시 균형과 근육의 협응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잘못된 보행은 이 약점을 더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발끝이 바깥쪽으로 너무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모이는 습관은 고관절과 무릎의 회전 각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관절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물리치료 전문가들은 올바른 걷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시선은 약 5 이하의 마덤 앞을 바라보고 어깨와 목을 긴장시키지 않는다. 이 발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중간, 마지막으로 발끝이 닿는다. 3. 보폭은 자신의 키에 맞춰 자연스럽게 너무 넓거나 좁지 않게 유지한다. 4. 팔은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든다. 5.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한다. 이러한 자세는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하체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폐활량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관절뿐만 아니라 심폐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효과를 높이려고 빠르게 걷지만 나이가 들수록 속도를 낮추고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부상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준호 어르신이 경험한 변화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걷기라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호흡, 발걸음의 리듬을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 관절의 부담이 줄고 통증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걷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준호 어르신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밀은 매일 걷기가 아니라 올바르게 걷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는 그냥 걸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잘못된 습관 하나가 관절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년층이 따라할 수 있는 올바른 걷기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 걷기 전 준비 운동. 걷기 전에 최소 5분간 몸을 풀어야 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걷기 시작하면 관절과 근육이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아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발목 돌리기. 한 발씩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10회씩 돌립니다. 무릎 굽혀 펴기. 손을 무릎 위에 두고 가볍게 굽혔다. 펴기를 10회 반복합니다. 허리 옆으로 느리기. 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양쪽 번갈아 5회씩. 이렇게 간단한 준비 운동만 해도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2단계. 시선과 자세 잡기. 걷기 전 거울 앞이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시선. 약 5mm 앞을 바라보고 땅을 너무 보지 않도록 합니다. 어깨.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허리. 꼿꼿하게 수도에 과도하게 젖히지 않습니다. 팔, 주먹을 꽉 쥐지 말고 가볍게 반쯤 쥔 상태에서 어깨 힘을 빼고 앞뒤로 흔듭니다. 이 기본 자세가 잡혀야 무릎과 허리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단계. 발 디딤의 순서. 많은 분들이 발바닥 전체를 한 번에 쿵 하고 디딥니다. 이렇게 하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올바른 발 디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습니다. 그 다음 발바닥 중간이 부드럽게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끝으로 밀어줍니다. 이 3단계 리듬을 의식하며 걷다 보면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4단계. 보폭과 속도 조절. 보폭. 자신의 키 EX 0.45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넓으면 허리와 골반에 무리가 갑니다. 속도. 심장이 조금 빨라지고 땀이 살짝 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헛구흡.
3, 4걸음에 한 번씩 들이마시고 4만 날걸음에 한 번씩 내쉽니다. 준호 어르신은 예전에는 빠르게 걷다가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속도를 줄이고 리듬을 유지하자 오히려 더 오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5단계. 지면과 신발 선택. 지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보다 흙길, 잔디길, 고무 트랙이 관절에 더 좋습니다. 신발. 발바닥 쿠션이 충분하고 발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워킹화가 이상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 아치가 낮아지고 발바닥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이 필수입니다. 6단계. 걷기 후 마무리 스트레칭. 걷기를 마친 뒤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다음날 근육통을 예방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벽을 짚고 한 발을 뒤로 뻗은 후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15초 유지. 허벅지 앞 스트레칭. 한 발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기며 15초 유지. 허리 스트레칭.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쭉 뻗으며 깊게 숨쉬기. 7단계. 일상에 적용하기. 걷기는 운동 시간이 아니라 하루 습관이 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2층, 3층 정도를 사용하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걷기. 집 안에서도 발 디딤 리듬을 의식하며 움직이기. 준호 어르신도 아침 30분 걷기뿐 아니라 시장에 갈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걷기 습관은 단순히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 낙상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걷는 즐거움을 되찾게 해줍니다. 준호 어르신은 10대 초반까지 늘 무릎 보호대와 함께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이 심해져서 외출도 꺼렸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걷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운동화를 꺼내 신고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마음까지 밝아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드니 자신감이 생겼고 몸이 가벼우니 하루가 즐겁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걷기란 그냥 발을 앞으로 옮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걷느냐가 얼마나 걷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걷기는 무릎과 허리를 닳게 하고 결국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게 만듭니다. 반대로 올바른 걷기 습관은 관절을 지켜주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며 균형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바른 걷기 도전. 하루 230분.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자세와 발 디딤을 의식하며 걸어보세요. 속도는 조금 숨이 차고 심장이 살짝 빨라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 전과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습관이 더 빨리 자리 잡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걸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내지 말고 7일 동안만이라도 스스로와 약속해 보세요. 준호 어르신도 처음엔 하루 15분밖에 못 걸었습니다. 하지만 7일 후 그는 스스로 놀랄 만큼 발걸음이 편해졌고 무릎에 묵직한 통증이 줄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은 아직 변할 수 있구나. 걷는 것은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릎과 허리는 당신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당신의 발걸음이 새로운 건강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화를 꺼내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7일 동안 바른 걷기로 당신의 하루를 바꿔보세요. 아마도 그 변화는 무릎에서 시작해 마음까지 닿을 것입니다.